자, 파워포인트에 자료를 입력해서 강의장에서 사용을 할 때 굉장히 멋있게 만드는 거는 이제 둘째 치고, 일단 이제 내용이라도 깔끔하게 이렇게 넣으려고 한다면 그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거 몇 가지만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뭐 큰 키워드들만 적어놨는데 이제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열면 일단 제목 페이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뭐 제목이나 뭐 여기 이름이나 날짜 같은 거 입력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보게 되면 이게 디자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좀 멋있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때그때 만들면서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지만,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쓰면 화면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깔끔한 거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또 제목의 슬라이드하고 본문의 슬라이드가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그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목은 여기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쪽에 제목에 어떤 단어를 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제목의 배경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서 하는데, 나는 이제 일단 여기서는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라도 좀 깔끔하게 입력하고 싶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시각적인 요소에 관련된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글꼴입니다. 글꼴.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꼴이 좀 밋밋하다 싶어서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글꼴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선택해 놓은 글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글꼴을 일부러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내가 좀 글꼴을 좀 멋있게 한다고 윈도우즈나 아니면은 파워포인트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된 글꼴이 아닌 다른 글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학생들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데, 자기 PC에서는 글꼴을 이쁘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강의장, 발표장 PC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설치해서 실행을 하면 글꼴이 다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방식은, 이 글꼴에 대한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내가 연구실에서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글꼴을 선택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실에 파일을 옮긴 다음에 쓸 때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 때는 글꼴을 반드시 맑은 고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윈도우즈에는 기본적으로 뭐 굴림이니 바탕이니 하는 글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일부러 다 설치를 한 거죠. 원래 윈도우즈에 들어있는 글꼴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글꼴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는 맑은 고딕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쓸 때는 본문이라고 나오고 제목에 쓸 때는 제목이라고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글꼴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세팅을 하지 않으면 맑은 고딕으로 나오고, 글꼴이 다른 글꼴에 비해서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글꼴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글꼴을 써주세요. 이 글꼴을 써주고, 그냥 보기에는 이제 글자가 조금은 밋밋해서 사실은 멋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조금 더 보기 좋은 멋있는 글꼴에 대한 유혹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한 글꼴을 아무튼 강의장에 가지고 가서 슬라이드 쇼를 할 때는 그 PC에 글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들 때 지정해 놓은 폰트라든가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맑은 고딕으로 하고, 이게 글꼴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블록을 씌워서 이 글꼴 폭이 있잖아요. 이 폭을 좁게로 해주세요. 좁게.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슬라이드 쇼를 해보면 이 글꼴은 맑은 고딕이 단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단점 중에 하나가 자간의 간격이 좀 큰 거예요. 글자고 글자 간의 간격이 좀 떨어져서 보기가 싫은데, 이거를
조금 더 밀도 있게 해주면 글꼴이 보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맑은 고딕을 쓸 때에는 항상 이렇게 자간을 줄여주고, 이거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기만 선택한 건데, 전체 박스를 씌워서 좁게를 다 해주면 전체 글꼴이 다 씌워집니다. 그리고 이 제목 부분도 이렇게 해서 다 좁게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가 크면 클수록 매우 좁게도 괜찮습니다. 별로 차이 안 나죠. 글꼴이 제목 글꼴인 경우에는 매우 좁게 하는 거를 추천하고, 이 본문 아래에 있는 목록을 만들 때에는 그냥 좁게 이렇게 해도 되고, 기타 간격이라고 해서 자기가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고, 적어도 요 부분에서 글꼴을 그냥 맑은 고딕으로 쓰는데 자간, 글자 간격만 조금 더 줄여주면 더 이쁘다, 이거를 설명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단어 잘림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자료를 일단 붙여놨습니다. 아까 화면이 확 달라졌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붙여놨다고 치면 다시 이 부분을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본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도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에 글자 간격을 좀 줄여줘 볼게요. 그러면 넓은 거, 좁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보기 좋으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붙어 있는 게 시각적으로 좀 밀도가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떨어져 있으면 글을 읽을 때 눈의 흐름이 너무 이제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고, 지금도 글자 간격이 좀 넓죠. 넓으니까 이런 것들도 단락해서 이 부분을 적어도 1.5는 그렇고요. 적어도 1.2나 3 정도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띄워주면은 이렇게 위아래가 붙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넓게 있으면은 그래도 좀 보기가 좀 편하죠. 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단어 잘림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긴 걸 쓰다 보면 이렇게 방광부라고 하는 거는 한 단어인데 이게 방에서 끊기잖아요. 한국어는 여기서 끊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파워포인트 같은 자료를 우리가 발표할 때 보면 한눈에 이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방이 여기에 있고 광이 여기에 있으면 이게 시각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여기에서 줄을 바꿔주는 게, 방자 앞에서 줄을 바꿔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이거를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들을 보면 이 줄을 바꿀 때 강제로 엔터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경우에는 항상 이것도 전체 블록을 씌운 다음에 주변 부분을 클릭해서 이 네모 부분이 선택되어 있다고 치고, 이 단락 메뉴에서 한글 입력 체계를 잘림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 허용을 꺼줍니다. 이렇게 되면 잘리는 거를 허용하는 거고, 꺼주면은 잘리는 거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자동적으로 여기 있던 방자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경우에는 뭐 글자를 조정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걸리는 글자가 없는데, 모든 걸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다 눌러주고,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눌러주고, 자,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된 경우에, 자, 이것도 이제 맑은 고딕으로 본문으로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좁게 해주고, 단락에 넘어가서 줄 간격을, 자, 1.3, 1.3인데 글자가 너무 넘어갔다. 그러면 1에서 1.1, 1.2 이 정도는 괜찮아요. 1.5는 너무 크고, 거기서 이제 서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 입력 체계에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을 하지 않는 거죠. 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잘리는 거예요. 괄호 앞에서 잘려도 괜찮긴 한데, 파워포인트에서는 한글 단어 잘림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런 괄호도 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 이것도 매번 내가 입력할 때마다 이거를 클릭해서 글자 바꾸고, 그 다음에 뭐 글꼴이야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 자간 바꾸고 단락 바꾸고 이런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항상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편집을 시작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목은 들어왔고, 이제 글꼴을 누를 때 드립다 편집한다기보다 첫 페이지는 뭐 입력된 상태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 눌러서
이 보기를 누른 다음에 이거는 귀찮아도 꼭 해야 돼. 이 정도도 하기 싫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강의 자료 만드는 거는 이제 포기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보기를 누르고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걸 누릅니다. 일종의 템플릿이죠.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서 그러면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구성될 것이냐를 짜놓는 거죠. 그러면 자, 이쪽 부분을 눌러서 이건 제목이 나타난 부분은 홈을 눌러서 글자를 매우 좁게로 하고 글꼴은 맑은 고딕 그대로 한다. 자, 본문을 클릭해서 맑은 고딕 본문이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좁게 이렇게 하고 단락은 보통 기본값이 0.9로 되어 있는데 배수가 여기는 130%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한글 입력 체계는 한글 단어 잘림 허용을 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게 바뀌겠죠? 여기도 잠깐 아까 놓친 게 여기도 단락에서 혹시 제목이 두 줄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게 나왔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팅이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닫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보다는 넓어졌죠? 그런 식으로 자, 이 두 개가 여기는 아까 편집을 하지 않은 슬라이드였고 여기는 편집을 한 슬라이드였는데 이제 모양이 똑같이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새 슬라이드 같은 거를 열면 내가 새로 만들어 놓은 모양으로 이쪽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는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할 때는 이쪽에 보기에 있어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이용한다는 걸 잊지 말고 이 슬라이드의 모양이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모양은 많이 쓰잖아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요 내용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지 매우 좁게 요 두 부분은 클릭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것도 같이 눌러줘요. 그럼 두 개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맑은 고딕 본문을 하는데 매우 좁게가 아니고 이번엔 좁게죠. 본문이니까 좁게 하고 편집하려면 그래서 글자가 중간에 잘리죠. 그럼 이런 건 단락에서 한글 입력 체계를 잘림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줄 간격도 0.9가 아니고 나는 1.3으로 하겠다. 그럼 1.3, 1.2나 1.3이 초기 값으로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편집하려면 글자도 바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정리가 되고 다 됐으면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마스터 보기 및 닫기를 클릭해주면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모양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내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해 놓은 모습으로 일단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또 중요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색상 대비인데 지금은 하얀색에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또 멋있게 한다고 배경을 굉장히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그나마 파워포인트가 알아서 색상을 맞춰주긴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멋있게 한다고 글꼴도 이상하게 하면서 이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이라든가 이런 그림의 색깔이나 배경의 색깔 이런 게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요소 간의 그림의 색깔이나 글자 색깔 같은 걸 맞추는 게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이 디자인 탭에서 이쪽에 보면 색이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서로 어울리는 색깔끼리 미리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글자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바뀔 게 없는데 이런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면 색깔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많죠. 여기에서 적절하게 해주는데 뭐 이런 빨간색 계열하고 파란색 계열은 서로 다른 색이니까 이거를 이런 색깔하고 이런 색깔을 혼합해서 쓰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어울리는 색상들은 뭐가 있느냐 하는 거는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해서 색깔 간의 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배경과 적어도 글자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보기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은 이런 슬라이드는 인쇄를 해서 학생들한테 배포하는 용도의 자료를 만들 때는 괜찮은데 빔 프로젝트 같은 걸 이용해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때는
사실은 화면을 어둡게 하고 배경은 어둡게 하고 이쪽에 뭐 비슷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렇게 뭐 쓸만한 게 지금 있어 보이진 않는데, 자, 이렇게 배경은 어둡게 하고 글자는 밝은 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화면으로 발표할 때는 배경은 어둡게 하고 글자는 밝은 색으로 하되, 이 자료를 나중에 학생들한테 배포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런 데에서 이 색깔 적용을 다른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색깔 적용을 다른 걸로 해서 배경은 밝은 색이고 글자는 어두운 색깔, 이런 형태의 자료로 만들어서 뭐 PDF 파일로 만들든가 인쇄를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중간이 뒷 배경이 어둡고 앞에 있는 색깔이 밝은 색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도 좀 색깔을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처음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세팅을 지금 테스트하면서 막 뒤집어 놔서 지금도 뭐 글자의 간격이나 이런 게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도 진짜 좁혀 있으니까 이거는 마스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서 전부 다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거는 맞고, 단락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줄어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1.3을 해봅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좀 늘어나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글자가 매우 좁게로 안 돼 있으니까 매우 좁게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이렇게 나열하는 게, 자, 이렇게만 나열하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중요한 말들은, 자, 쉬워서 컨트롤 B,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되는 겁니다. 이게 컨트롤 B입니다. 컨트롤 B. 그 다음 1권, 이런 것도 컨트롤 B.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서 강조할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하고, 지금 보기가 이렇게 중요한 점을 강조해 주는 게 그래도 조금은 낫거든요. 이거는 또 나열된 거라서 별로 뭐 큰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이것도 다 테스트니까 다 지워버리고, 자, 이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도 글꼴에서 자간을 좁게 해주고 단락을 배수를 여기를 1.3으로 해주고 입력 체계를 허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면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죠. 자, 나아졌는데 이 경우에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표시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걸 찾아서 이렇게 두껍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했을 때랑 시각적으로 이제 발표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화면에 놓고 설명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특정한 이제 키워드들을 두껍게 만들어서 놓고 발표할 때랑 약간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다시 또 설명하게 되면, 자, 이 부분도, 자,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기본 값이 이거죠. 우리가 그냥 파워포인트에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입력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게 나은지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르다고 제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이거를 그래도 조금 더 뭔가를 강조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글꼴은 2개 이상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맑은 고딕 하나로만 쭉 써도 이쁘게 나옵니다. 맑은 고딕 이렇게 하나만 썼을 때 기본값으로 하면은 글자들이 좀 밋밋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은데, 이거는 또 간격도 좀 맞추고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퍼져 있게 전개를 잘 시키고 그다음에 강조점을 딱 강조해서 보여주게 되면 보이는 게 이쁩니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자료 입력할 때 이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가 뭐 더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찾아서 이 적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해도, 자, 이렇게 하면은 글자실 다 붙어버렸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다시 항상 이런데 주변을 씌우신 다음에 단락에서 이것도 다시 돌아와 버렸죠. 1.3을 누르고 한글 입력 체계를, 이건 떼져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자, 그나마 좀 낮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 처음에 있는 것보다, 붙어 있을 때보다. 항상 업무하는 워크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갖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걸 제가 넣었는데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문서에 있는 자료들을 복사를 해서 파워포인트로 붙여넣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홈페이지 자료가 있고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파워포인트에 집어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겠죠. 카피를 해서 파워포인트로 와서 붙여넣기,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붙여넣으면 여기에 보면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거냐 그러면 바깥쪽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을 때 파워포인트 입장에서는 원본의 모양이나 형식, 포맷을 그대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이해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A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온 내용하고 B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온 내용을 결합시키다 보면은 각 사이트마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 포맷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글꼴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 바닥에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그 웹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문서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뭐 워드에 정리되어 있던 것도 마찬가지고, 가져와서 정의할 때는 바로 붙여넣기를 하면 안 되고, 붙여넣기를 하면 이쪽에 클립보드 버튼이 하나 생기거든요. 여기를 눌러서 이쪽에 보면 텍스트만 유지라는 기능이 있어. 반드시 이거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마치 키보드로 여기에 직접 입력했던 것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까는 자, 붙여넣기 하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새로 붙여넣기 했는데 여기에서 이쪽에 텍스트만 유지로 바꿔주는 거, 아니면 붙여넣기 해서 요거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가 더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다르죠. 위에 있는 거는 링크도 다 따라오고 색깔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에 직접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고, 이것도 뭐 이렇게 문장 형태로 쓰는 것보다 단어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 것보다. 자, 이 경우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전, 후 비교하기 위해서 이쪽에 놓고 좁게 하고 단락을 눌러서 1.3을 해주고 허용 끄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하고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정리가 된 모습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림이든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봤던 여기에서 자, 이 그림을 가져온다고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카피해서 자, 이쪽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림이 들어가는데 이 그림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이거를 사이즈를 어딘가 맞춘다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찌그러지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넓어지고 좁아지고. 그럼 뭐 대략 내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은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고 사이즈를 줄인다 하더라도 원본 모양으로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줄이고, 이 경우는 제가 임의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원래대로 돌리는 게 어려우면 클릭한 상태에서 그림 서식을 누르고 그림 원래대로를 누르고 그림 및 크기 다시 설정을 누르면 이제 원래 사이즈로 돌아오죠. 여기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근데 나는 실제로 이거를 줄일 때 가로 세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세로로 긴 요 정도만 남겨놓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하고는 다른 비율로 이 그림을 존속시키고 싶다. 그럴 때에도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그림 서식을 눌러서 자르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없애주는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그림은 인물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역사 자료 사료도 그렇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절대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면 보기에 더 안정적으로 예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경의 그림이 어떻고 어떻게 그림 같은 거를 다이어그램 같은 거 플로우 차트를 멋있게 그리고 이런 건 둘째치고 일단 밋밋하게라도 내가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이든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이든 내용이라도 그래도 잘 입력을 해서 깔끔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했고, 그래도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디자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좀 더 멋있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 정도만이라도 자료를 만들게 되면 이 강의실에서 나름대로 폼나게 강의 자료를 시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